네, 출란교실입니다. 날씨가 올 겨울에 정말 따뜻하죠. 지구의 이제 기온이 이제 변한다 그러죠.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. 이제 자연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이상 기온이 온다 그러는데,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? 올 겨울에 이상하게 그 춥다는 생각, 그러니까 제가 겨울 두꺼운 오버를 한번 입어보지 않고 지나갔어요. 이제 물론 이제 북쪽 서울, 경기 쪽은 좀 춥겠습니다만은, 그래도 부산이 이 정도 따뜻하면은 아마 그쪽도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따뜻한 겨울이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본의 난리원에서도 홈페이지에 그런 얘기를 얼핏 제가 전했습니다만은, 기후가 변함으로 인한 그 난초의 재배 관리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 환경에서도 난초가 이제 그 자연 기후에 적응하는 어떤 그 새로운 방식을 택하듯이, 저희도 이제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, 또 겨울이 따뜻하다 보면 이제 개화 시기가 달라지고요. 잠자는 어떤 그 동면을 취하는 기간이나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지금 당장 뭔가 그렇게 큰 변화가 와서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, 그래도 난을 하시는 분들은 식물을 키우시고 농사를 짓는 분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 대해서 좀 지혜를 좀 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오늘은 칠판에다가 난향이 머무는 곳에도 라고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.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, 제가 한 30년 전에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요.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. 거제도의 이성보 씨라고 있습니다. 뭐 이 난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성보라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. 그래서 그분이 쓴 수필집, 이제 에세이집에서 자생난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본인이 경험하고 또는 본인이 들었던 얘기들을 총 집대성해서 만든 책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다 읽었고요. 정독을 해서 읽었고, 부분마다 좀 생각날 게 있으면 또 볼 것 있으면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책입니다. 근데 의외로 예전에 이제 선배님들하고 오래되신 분들은 이 책을 접하신 분들이 많은데, 새로 이제 그 이후에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의외로 이런 책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세요. 그리고 이 책도 또 이제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오래된 책이고,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도 저는 상당히 많았고, 또 이걸 활용해서 제가 다른 어떤 그 컨텐츠를 생산한 적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그 녹태소, 우리 직거래 장터에 이제 가끔씩 제가 난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는데, 뭐 분양도 분양이지만 또 이제 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초보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개념으로도 또 올려놓기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오늘은 여담으로 소개를 하고 마실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비교적 따뜻한 이제 봄이, 여기 부산은 거의 이제 봄이라고 해도 됩니다. 뭐 이제 완전한 봄 날씨인데요. 이제 뭐 추워봐야 꽃샘 바람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지나가는 얘기로 얘기를 좀 하나 드릴까 하는데, 제목은 이제 가슴을 쓸어내는 모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제 여기 재밌는 사파가 하나 있습니다.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 책이 너덜너덜해졌네요. 그래서 이 사파를 하나 띄워놓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. 네, 제가 평소에 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. 이 난을 하는 데 있어서
배양법,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주냐, 뭐 물을 어떻게 주고 비를 어떻게 주냐,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.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자꾸 시간과 돈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군데서 자료를 취합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고, 또 그 공부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실패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배양 방식을 터득을 한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남이 어떻게 뭐 해보니까 좋더라 해서 키워봐야 자기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제 경험이고요.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난에 입문을 했으면은 난과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것이 결국 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선배님들의 얘기를 다 듣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. 사람과 오래된 추억. 이런 것이지, 난을 뭐 30년, 40년에서 남은 게 돈밖에 없대더라. 뭐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. 아니면 난이 아주 귀한 걸 남아가지고 내가 난이 그것이 그 난계에서 이 난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대더라.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. 제가 여기서 저희 출란교실에는 이제 오래된 선배님들의 인터뷰도 가끔 싣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지금 난 키우고 있다는 분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거든요. 예, 오래된 추억과 사람들만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람들 얘기에 좀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출란교실의 모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가슴을 쓰러뜨린 모정, 이 얘기는 간추림은 이런 얘기예요. 이건 뭐 옛날 얘기 듣듯이 한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이 출란교실은 운전하면서 차 폰에다가 이렇게 스피커로 켜놓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다 그러시는데, 이것도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이제 그 자생난을 많이 키웠어요.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똑같이 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뭐 이 출란 키우시는 분들은 예외가 아닐 거예요. 출란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그 와이프들이 당신 나 선물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난이 많으니까 난 하나 선물하게 좋은 거 하나 포장 좀 해놔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.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면은 학교에 담임선생님 찾아가야 되는데 뭐 빈손으로 가긴 뭐 하니까 출란 하나 가져가게끔 화원에서 난 사가지고 가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근데 집에 난이 많단 말입니다, 이게. 그러니까 포장 하나 잘 하게끔 내가 해서 가져갈 테니까 난 하나 포장 좀 해놔. 이렇게 해서 자꾸 달라고 하고, 또 지인들이 이렇게 집에 놀러 왔다가 베란다를 보면서 난 하나 안 주나 하는 어떤 눈치,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, 여러분들도. 그래서 이 책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. 키우는 자녀가 담임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을 호출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, 이거 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, 옛날 얘기입니다만은,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꼭 들고 가야지만 됐었어요.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자생난을 많이 키운다는 거는 이제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난을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, 이 자기가 키우던 애지중지 10년, 20년 키우던 난을 하나 가져서 누구한테 선물을 해준다,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그 산책 가서 민출란 화형 좋은 거라든가 아니면 엽성 좋은 거라도 일부러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또 소심도 몇 개 이렇게 키워놓고, 흔한 소심들. 또 인문이 좀 주면서 이제 생색을 내실 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쑥산방 같은 거 이렇게 좀 몇 개 여분으로 갖고 계시죠. 그래가지고 난을 조금 아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쑥산방 같은 거 좀 주고, 전혀 난을 모르는데 난이 많으니까 그냥 뭐 하나 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분들한테는,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산에서 산책 갔다가 엽성 좋은 거, 민출란이라도 또 화형 좋은 민출란 이런 걸 여분으로 갖고 있는 거,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생색을 내보신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도 따님,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는데
이분이 뭐 난초를 알겠습니까? 전혀 모르죠. 그래가지고 봄에 이제 그 민출란 꽃대가 한 두세 대 올라왔는데 화형이 좋고 그래서 산에서 이제 아마 캐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물로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은박지로 포장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. 가져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애지중지 키우던 난입니다 하면서 이제 선물을 해줬더니 그 담임 선생님 그 난초를 받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. 저도 저기 집에 난초를 한 50분 정도 키우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머릿속이 허해지는 거죠. 난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민출란 꽃대가 한 두세 대 올라온 걸 드렸는데 그 꽃을 보면서 집에서 한 40, 50분 정도 키우고 있다고 하니까 안주만 못한 거 아닙니까? 이거 민출란 꽃이라는 걸 알았으면 나를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할까. 막 하면서 식은땀이 나고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예요. 그 대화하는 도중에. 그래가지고 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그 걱정 때문에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담임 선생님이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 난을 보면서 어머니 근데 이게 서양난이죠?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그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얼마나 다행스러워했는지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고 다행스러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짧은 에피소드지만은 이런 경우라든가 이와 유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. 난초 하시는 분들은.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저도. 그래서 저도 이게 산방 같은 경우 또는 민출란 그리고 이쁜 소심들을 여분으로 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나씩 선물을 하죠. 근데 그 색화라든가 인문이종 뭐 중투라든가 사패라든가 이런 게 애지중지 키우던 난초를 아시는 분들한테 줄 때는 아깝지 않아요.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한테는 뭐 후배들이 오면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건 아깝지 않으나 난초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뭐 가져가면 죽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정말 이게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령들을 택하게 된 거죠. 선물을 줄 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난초를 처음 입문했을 때 양봉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? 양봉하시는 분이 벌통을 가지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와요. 꽃을 쫓아서. 그러면은 그 벌이 그 꿀을 생산하는 동안 이 양봉하시는 분들은 거의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? 뭐 책 보거나 잠자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남쪽 가서 이제 그 난초를 한두 번 이렇게 캔 거예요. 난초를 캐서 이게 한두 분씩 키우고 이게 모으다 보니까 이제 난초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쌓이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해서 그 집에 이제 출란을 많이 키우시는 분인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갔더니 출란 하나를 선물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게 아주 좋은 출란인데 시중에서 돈 주고 살려면 한 100만 원은 넘게 줘야 될 건데 제가 김 선생님한테 특별히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. 그때 저는 이 출란이 뭔지를 전혀 모르던 시기였었어요. 나이도 어렸었고 20대 한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촬영을 하려고 그분을 만났었거든요. 근데 그 난초를 받아들고 이제 베란다에다 놓고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물 주듯이만 물만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전혀 관리를 못하니까 난초가 시듬시듬 죽죠. 그 난초가 죽는 걸 보고 너무 아까워서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들었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?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
그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난초를 한번 키워볼까 해서 우연히 그 경기도 쪽에 이렇게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화원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던 집들이 많았었는데 거기 가니까 자생란이라고 써져 있는 집이 있어 거기 들어갔어요. 갔더니 홍도출란이라고 써 있어요. 편말에. 그 이제 그 지금 생각하면 뭔지 모르겠어요. 왜 홍도출란이라고 써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홍도출란이라고 편말에 딱 써져 있는 한 3-4촉짜리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잎이 이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한 3-4촉이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0만 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꽤 비싼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때 10만 원이 채 안 되고 한 6만 원이었나? 그러면 지금은 제가 그걸 사는 부담, 경제적 부담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20-30만 원 정도, 30-40만 원 이런 정도의 부담을 느꼈을 것 같긴 하네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산 거죠. 사서 키웠는데 이제 이거 또 죽을까 봐. 한번 죽는 걸 봤으니까 교보서점 가서 이제 동양난 기르기 책을 사가지고 그걸 읽는 거예요. 읽으면서 화장실에 갖다 놓고 이제 볼일을 보면서 계속 그 책을 읽는 거죠. 그렇게 하다가 또 죽였어요. 그 난도, 돈 주고 산 난도. 그래서 이제 그 또 사러 간 거죠. 그래서 또 사갖고 와서 키우고 또 내 돈이 들어가서 죽으니까 더 속상하고 그래서 자꾸 사서 모으다 보니까 난이 두 분 정도가 됐는데 뭐 비료를 줘야 되면서 비료를 하나 사왔더니 비료가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난 2분 줄래니까 정말 이거는 2000분의 1, 1000분의 1로 탄 비료를 난 2분에다 주면은 어디다 탔다가 그걸 줍니까? 스프레이 우리 다리미지라는 그 스프레이 통에다가 해도 아마 1년 내내 줘도 남을 양인 것 같았어요. 그때 제 생각은. 그러니까는 이 비료를 주기 위해서라도 난을 또 분이 늘어나야겠더라고요. 그 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서너 분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베란다에다 세워놓으면 쓰러지지 않습니까? 몇 번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철망에다 꽂아놓는 그 철망을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철망에 구멍이 5개가 비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길 또 채우려고 또 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난이 저는 입문을 시작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는 물론 비단 이제 난초뿐만이 아닙니다.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꼭 돈을 주고 사야 돼요. 돈을 주고 사야 그 난초에 빠져들게 됩니다. 그러니까 빠져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난초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. 비싸면 비쌀수록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. 베란다에 10만 원, 20만 원짜리 난이 있고 100만 원, 200만 원짜리 난이 있으면은 자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난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하면서 입문이 되는 겁니다. 근데 누가 이렇게 선물로 주잖아요. 선물로 준 거 갖고 절대 난 입문이 안 되더라고요.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난초를 이렇게 조그만한 걸 주더라도 난초를 좀 아시는 분한테는 돈을 좀 주고 사라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. 왜냐? 그래야 애지중 아까운 줄 알고 애지중지 키우게 되니까. 안 그러고 그냥 턱 줘버리면은 아까워한 줄 모르거든요. 제 주변에 헬스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헬스장. 친한 사람이. 그래서 돈 내지 말고 그냥 와서 하라는 거예요. 뭐 친한 사이에 뭔 돈 받냐고. 근데 절대 안 가게 됩니다. 자기가 10만 원이라도 월 회비를 내야 그거 아까워서라도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지 그냥 오라 그러면은 헬스 있잖아요. 몇 개월 이상 하기 힘듭니다. 귀찮아서 못 가게 돼요.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이제 난초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떤 다양한 계기가 있으시겠죠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연유로 난초에 입문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다양한 정말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봐서 하나하나씩 제가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성보 선생의 에세이집 난양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오늘 전달을 해드린 것입니다. 이 책을 지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이 좀 궁금하시다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에피소드를 이게 좋은 에피소드가 많거든요. 산채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
꼭 우리가 난초 얘기하는 것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재밌지 않습니까?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. 그래서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노출왕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